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짭! 이승입니다. 이기옥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오늘도 하반기 채용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주목해야 할 기업을 찾아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인데요. 오늘은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인 CJ그룹 채용의 모든 것, 2019년 취업의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한 합격 전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어려운 구직 시장 속에서 혹독한 상황 속에 놓인 취준생들은 을도 아니고 슈퍼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 신입생에 대한 구직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정정당당하게 내디딜 첫 발을 위해 준비된 코너죠. 인권 살롱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고 또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직방 뉴스 3부 코너까지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과 함께라면 어떤 기업도 두렵지 않습니다. 취업 요정, 전 CJ 홈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 CJ그룹 전문가입니다.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차코치님과 함께하는 반갑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이 원래는 잡다방 시간인데 지금 CJ그룹 서류 전형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으로 찾아왔잖아요. 네, CJ 출신이시다 보니까 네. 이번엔 공채가 뭐 매번 공채가 좀 뜻깊으시겠지만 친정에 온 느낌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죠. 글쎄요, 제가 친정살이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매번 느끼는데 이 인기가 많은 인무계분들의 많은 지원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많은 문의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이러한 코너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다는 점에 좀 감사하고요. 부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예. 작성하는 법에 대한 안내들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J그룹 공채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일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그룹 접수 마감일은 9월 24일 오후 6시까지로 앞으로 약 일주일 정도가 남아있는 일정이고요.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인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열사 및 전형별로 전형 단계나 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CJ그룹 채용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CJ 계열사 인사 담당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잘 꿰고 있으시겠지만 이번 연도에 특별히 좀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학기 중에 인턴을 뽑는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 CG에는 이제 대졸 공채다 보니까 나와 있진 않은데 9월 20일까지 학기 중,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제가 알기로 10월이나 11월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건 그 학기 중에 주에 2회 정도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는 인턴 전형이 추가됐다. 요거가 이제 그나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그거 외에는 다른 회사 대비 차이가 있던 기조가 한 2017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일단은 다른 회사 대비 전형이 좀 다채롭게 진행이 된다는 게 특징인데요. 일반 신입사원 전형도 있고
장교 전형, ROTC 장교 전형, 그리고 R&D 전문 영역, 그리고 블라인드 전형에 해당되는 리스펙트 전형, 이렇게 폭넓고 다양한 전형들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뭐 대본에 다양한 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하셔도 나올 만한 내용이므로 굳이 뭐 일일이 그 회사 측에서 공고한 내용을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공고가 세분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회사 차원에서 채용을 할 때 얼마만큼 해당 분야와 직무에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뒷부분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글로벌 탤런트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학 강점이 있는 분들을 뽑겠다라는 건데 어중간하게 어학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뭐 제가 본인들의 어학을 제가 폄하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초, 중, 고를 해외에서 나오시고 대학을 국내에 나오신 분, 한 12년을 해외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의 언어가 출중하시겠죠. 그렇겠죠. 그런 분들 대비 대학 4년이나 2년만 해외 갔다 오신 분이 이걸 대결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글로벌 탤런트 전형에서는 밀리게 되겠죠. 따라서 전형 자체의 이 특이하고 다양함을 단순히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시고 1차원적으로만 보셔서 그냥 내가 적당히 여기 들어갈 만하니까 넣어볼까?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치기 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추가드리자면 뭐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표면적으로는 채용 규모가 많은 편인데 막상 각 전형 그리고 직무별로 뜯어보면 인기 직무와 계열사를 제외하면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따 잠시 뒤에 채용 규모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탤런트 전형 많이 뽑아야 한 3, 4명, 적게 뽑으면 한두 명밖에 뽑질 않습니다. 계열사가 나름 고민해서 만든 TO입니다. 우리 구직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적게 뽑으면 무슨 채용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당연히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내온 정성스럽게 준비한 TO입니다. 따라서 너무 적다고 걱정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한정된 TO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룹사가 떴을 때는 어떤 계열사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앞서 이제 계속해서 잠시 후에 채용 규모 설명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열사별로 좀 채용 규모가 어떻게 되고 좀 전략적인 면에서 어떻게 선별해서 쓰면 좋을지도 짚어주시죠. 예, 이게 사실 참 속상한 얘기긴 한데 네. 이 사업의 사세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룹사의 캐시카우인 계열사일수록 사람을 많이 뽑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일단은 CJ 제일제당이 약 100여 명 정도 채용을 할 것이고요. CJ 대한통운이 이제 예전에 GLS랑 대한통운이 합병한 그 대한통운이 한 많으면 90명, 적게는 80명 정도의 채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이 CJ E&M의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분야인 E&M 부문이 PD 전형 중심으로 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CJ E&M의 오쇼핑 부문, 제가 예전에 나온 회사인데요. 예. 오쇼핑 화이팅. 이 회사가 이제 한 40명 남짓의 채용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사실 많이 뽑아야 30명, 적게는 10명 단위의 채용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저희가 채용 설명회나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자소서를 정말 꼼꼼히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쓰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진짜 그렇게 꼼꼼히 보시나요? 예, 시간이 진짜 있나? 꼼꼼히 봅니다. 아, 진짜요?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은 문항 자체가 다른 뭐 여타 유수의 제조업들처럼 뭐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이렇게 예. 깔끔하게 나와 있는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문항별로 세세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고 필터링을 할 수는 없는 구조로 문항을 만들었고 채용 또한 그렇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고 검토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재직을 할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사당에 있는 오쇼핑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강당에 이제 강당이 크게 3개가 있어요. 네. 임직원 교육하는 강당이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 있는데 네. 그 강당에 서류는 현업에서 담당자분들이 직접 읽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분들께서 직접 업무를 하루를 좀 내어놓으시고 그 강당에 모이셔서 길게 줄로 쫙쫙 앉으셔갖고 서류를 2~3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 형태로 자소서, 지원서들을 검토하시고 평가를 내리시는 모습을 저도 심심치 않게 봤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접 읽고 다 평가하는 고심으로 대충 적어서도 안 되겠고요. 뻔한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뒷부분이란 말을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따가 자소서 분석 얘기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표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만 잘 피하셔도 작성하시는 데 어려움 좀 덜 것이고 서류 합격률을
조금은 높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소서에 대한 내용 잠시 후에 우리 차 코치님이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일단은 또 자소서를 쓸 때 사실은 입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문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CJ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로 네. 좀 빠른 대응이 되는 부분이 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실제로 이런 서비스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우리 취준생들은 좀 분위기가 어떤지 만족감을 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하나요? 뭐 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보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이 부분에 뭘 적을지를 안내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인가? 라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예. 엄밀히 말하면 전형 자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짚어드린다의 차원으로의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용을 잘 안 하십니다. 오히려 본인들 뭐 더 잘 아시잖아요. 취준생 여러분들. 오픈 카카오톡방, 소위 말해서 그렇죠. 오카방. 오카방에서 여러분들끼리 다 작전 짜고 여러분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야기 벌어지는 것만큼의 내용은 아니지만 전형 자체에 지원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잘 안내해 준다는 점에선 서비스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활용도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 들고요. 뭐 대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를테면 기존의 이 CJ 그룹 같은 경우는 채용 설명회 자체도 좀 굉장히 좀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했던 곳이긴 합니다. 이를테면 TVN이나 엠넷의 인기 프로그램의 제목을 좀 믹스해서 바꿔서 막 설명회를 열었어요. 이를테면 알쓸 신잡, 잡이 JOP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규호 아나운서님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의 프로듀스 유어 커리어. 프로듀스 101 할 때는 프로듀스 유어 커리어. 제목은 이 삼각형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좀 알리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잡TV와 같은 프로세스 혹은 그 이전부터 이미 2011년도 상반기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혹은 네이버 TV 등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된 현직자의 인터뷰나 현직자의 하루를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자,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참 구직자에게 친절한 회사입니다. 짝짝짝 하고 제 얘기가 끝나면 좋지는 않겠죠.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영상을 보실 때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뭐 CJ 대한통운 현직자의 하루 이런 영상이 있다 칩시다. 저는 오전에 뭐 거래선과 미팅을 합니다. 미팅할 때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한 자세겠지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럼 그 영상을 보시고 이거야. 이거 적어야겠네. 하고 본인께서 뭐 자소서 뭐 2번이나 4번 문항 같은 데 막 이렇게 쓰세요. 근데 죄송한데 본인이 그걸 쓰시는 순간 한 236번째 구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표면적인 내용 자체를 그대로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구나. 그럼 이러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역량이 뭘까? 혹은 내 과거의 경험 중에 이러한 유사한 상황에서 슬기롭게 극복했던 건 뭐가 있지? 라고 나의 영역으로 이걸 좀 끌고 오셔야 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러한 회사의 서비스, 영상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 얘기에 옮겨 적으니까 광탈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런 좋은 서비스를 피상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내 거화하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아래 자소서가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채용 공고를 좀 봤더니 계열사들 중에 일부는 그동안 이제 신입 채용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직무들도 많이 좀 뽑고 있더라고요. 어떤 게 좀 그랬던가요? 일단은 2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나왔던 회사인 CJ 옵쇼핑의 PD 직무입니다. 통상 이 PD 직무는 채용이 5명 정도 채용을 이루어집니다. 5명밖에 안 뽑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 안에서는 5명이면 굉장히 많은 TO를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D 직군이 특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제작 PD를 하고 싶은데 TVN의 뭐 예능 PD나 뭐 드라마 PD 혹은 뭐 교양 PD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홈쇼핑 PD를 하는 게 나을까 고민이 되실 텐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쇼핑의 PD는 제작 PD만의 역량 플러스 알파로 MD에 가까운 성격으로 물건을 바라본다거나 해당 물건을 TV상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식자재 유통회사인 CJ 프레시웨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기존에는 이제 사업 관리랑 식자재 유통 영업 직무만을 채용했는데 다양한 직무로 채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MD 직무가 좀 그나마 채용이 나와 있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 이 MD 직무의 TO 무시 못하니까 충분히 지원을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제 앞서 코너 초반에서부터 CJ는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이걸 좀 이용해서 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걸 처음에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아주 좀 그냥 가이드라인을 주시죠.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아, 좋은 네. 질문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충 보고 접근하면 안 된다의 이야기는 비단 어학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본인이 이쪽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단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열사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쪽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로서 이렇게 뭔가 하나의 특정한 계기만으로 단정 짓고 이 계열사에 이 전형에 접근하는 게 최선일까? 그거 일단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전형 자체의 유불리를 놓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역 장교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전역 괄호 열고 예정 장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전역 장교 전형은 전역 예정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전역 장교분의 경우라면 그 군 시절, 임관했던 시절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이야기까지 전역하신 분의 경우라면 경험 자체의 좀 선택도 좀 골고루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판단을 하셔야겠죠. 아, 내가 쓸 얘기거리가 임관 기간밖에는 없겠다 싶으면 그거는 아, 내가 이 전형보다는 일반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정한 전형,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아닌 전형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TO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으면 한 4-5명, 적으면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 바늘구멍을 뚫을 만큼의 강점이 있고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두 가지 강점만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전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무도 맞아야 되고 업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고 회사 준비도 분석 단단히 하시고 본인의 경험도 충분하며 어학도 나쁘지 않네 뭐 이런 골고루의 영역들이 이러한 특정 전형의 지원 자격에 내가 부합하다면 물론 어학이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은 참고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정 부분 내가 나에게 맞는 전형이 뭔지 최대한 좀 해체해 놓고 최대한 세분화해서 접근하시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회사 측에 이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오카방,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여러분들끼리 얘기 잘 나누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점만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CJ그룹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직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학교에 대한 영역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블라인드나 마찬가지니까 서류 전형만큼은 내가 학력이 나쁘다든지 학점이 낮다는 이유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네. 소신 지원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CJ가 진짜 거의 극세사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네네. 직무 세분화돼 있고 계열사 세분화돼 있고 네네. 또 뭐죠? 채용 그쵸. 뭐죠? 그 전형. 전형도 그 굉장히 세분화돼 있는데 네. 그만큼 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 처한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느낌으로 이 전형을 맞아들이고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한 발 앞선 대비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인적성 전형이 지난 상반기부터 난이도가 대폭 올라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통상 CJ그룹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의 통과 배수가 12배수에서 15배수 정도 해당이 됩니다. 네. 기존보다 한 2에서 5배수 정도가 늘어난 셈인데 그럼 이렇게 많은 인원을 좀 객관적인 전형에서 사람을 좀 떨구어뜨리려면 떨군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이 적성검사 전형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만이 이 회사가 좀 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프로세스 아래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서류 전형 빨리 자소서 내시고요. 틈날 때마다 인적성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전형 지원과는 별개로 일단 내가 넣는 순간 난 서류는 통과했다. 라는 마음가짐 안고 인적성 전형에 대한 대비를 주말 위주로 틈틈이 좀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각 계열사마다 일부 회사마다 인사 직무를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사라든가 재경 직무, 재경이라 하면 이제 사업 관리나 회계를 의미하는 건데 한 명 뽑습니다. 한 명이나 2명.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본인께서 한 명이나 2명을 해당될 만큼 그 한두 명에 해당이 될 만큼 자격적으로나 본인이 과정적으로 혹은 인턴과 같은 근무 이력적으로 정말 골고루 두루두루 봤을 때 최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눈 딱 감고 확률 게임에 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영업에 해당되는 것, 해당 계열사의 캐시카우에 가까운 직무로 지원을 좀 과감하게, 주로 전공 무관일 테니까요.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 그러면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아니 나는 내가 인사하고 싶고 나 회계하고 싶은데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판단하시라는 거죠. 본인께서 이 직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걸 지원해달라 이겁니다. 회사가 그걸 원하니까 이렇게 직무를 세분화 시켜놓는 거겠죠. 잘 한번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노력 필요할 텐데
귀납적으로 봤을 때 그간 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학생분들을 만난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적어도 CJ그룹 공채 정도라면 본인이 재경 회계 쪽에 특화된 인재가 아니고서라면 캐시카우에 해당되는 영업에 가까운 성격의 직무들, 영업 직무나 영업 관리, MD 쪽으로의 지원들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CJ그룹 채용에 관한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수요일 일부 잡다방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CJ그룹 공채대에서 잡다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차코츠의 투데이 잡스 잡다방 CJ 버전 준비해봤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CJ그룹 지원자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코너 속의 코너로 잡다방 시간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연 준비했는데요. 읽으면서 좀 대비책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를 봤더니 어머님은 애슐리가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애슐리가 싫다고 하셨어. 이런 느낌인가요? 짜장면은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게요. 네, 올리브영 MD나 상품 개발 직무를 희망하는 지원자입니다. 평소 올리브영 매장을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요. 한 번 들리면 기본 7만 원은 구매하니까요. 많이 쓰시네요. 헬스앤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올리브영이 제 마음에 쏙 드는 회사 같아요. 그러나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제 주변에는 올리브영 근무 이력이 없으면 올리브영 MD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던데 그럼 저와 같은 경우는 E&M의 옷쇼핑 부문 MD에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인서울 경영학과 학점 4.0,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다수, 오픽 IH, 호주 멜버른 교환학생 6개월, 제조회사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10일, 근무, 대외활동 한 차례, C 교육기관 주간 MD 실무 교육과정 수료 플러스 알파 있고 추가 질문 올려주셨어요. GS25 편의점 매장 근무 경험은 빼는 게 낫겠죠. 편의점 지원하지 왜 우리 회사 지원했냐라고 옷쇼핑 면접장에서 질문받으면 어떻게 해요? 명쾌하게 답변 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사연 만나봤는데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어떤 계열사를 지원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분의 어머님 왜 애슐리가 싫은지는 궁금하지만 답변부터 마저 드리도록 그렇죠. 예, 예.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옷쇼핑 MD에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뽑는 인원 자체의 TO가 옷쇼핑 MD가 1.5배 정도 더 많습니다. 통상 옷쇼핑 MD는 상반기에 한 9명에서 10명, 하반기에 한 15명에서 18명까지도 채용을 합니다. 이런 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확률 게임에 돌입하시는 게 맞고요. 단순히 올리브영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소비자적인 관점으로 상품 기획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접근이 좀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임의용 뷰티 MD의 홈쇼핑 쪽으로의 지원, 특히 이제 CG의 몰과 같은 모바일이나 웹상의 모바일 MD 이런 쪽 인터넷 MD가 되시는 게 차라리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도 본인이 편의점 지원 자체 편의점 근무 이력이 지원하려는 거 아니냐는 질문 받을 텐데 면접 때 지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취업이 급했고 너네 회사가 최일선 회사인데 사실 내 편의점 이력도 살려서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편의점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순위는 너야. 옷쇼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소비자적인 관점으로 MD를 지원하려고 했다간 오히려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올리브영 근무 이력이 있는 것이 MD 직무의 필수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 근무 이력이 어디까지나 직무 지원 동기의 계기는 되겠죠. 계기, 어떤 시기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근무하면 좋겠다, 이 직무를 담당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의 차원인 거지 무조건 필수라는 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연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아이디가 이승희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라는 아이디. 재치 있네요. 저희 오프닝을 좀 따오신 것 같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어국 산업공학 전공한 졸업생 공백기 7개월차 학생입니다. 취준은 이번이 3번째인데 걱정이 많네요. 제 학점은 3점대 후반인데 대한통운으로 지원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CL 직무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인적성 검사에서 떨어졌고요. CJ 지원은 3수인데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지원하는 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의식의 흐름상 이번엔 서류 탈락을 할 차례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거면 대한통운보다는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SCM 직무가 지원자들 경쟁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제가 소신껏 CJ제일제당 SCM으로 지원하는 게 대한통운 지원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두 번째 사연이었는데요. 아이디부터 굉장히 재치가 있습니다. 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좋은 라는 아이디네요. 아이디로 저희가 올린 사연을 건 아니고요.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재치 있는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님은 어떤 계열사로 지원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의 이 아이디 재치만큼이나 지원 네. 전략도 재치 있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당연히 본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특정 계열사의 SCM 직무로 지원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계열사의 SCM 직무 TO는 많아야 3명, 적으면 1명입니다. 반면에 대한통운, 주로 이제 계약 물류에 해당되는 CL 직무의 경우는 최대 인원 20명 가까이도 채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확률 게임에 입각해서 당연히 대한통운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CJ그룹이 아닌 다른 유통 소비재 기업이나 오프라인 유통사로 지원을 하실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그런 회사의 SCM 직무로 지원하는 것 또한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께서 서류 탈락 순서가 있죠. 탈락의 어떤 역사가 지금 있으신데 너무 이렇게 기복신앙처럼 믿지 마시고요. 본인 서류 통과하겠죠. 그리고 재지원, 반복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필터링의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 계열사와 직무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셔서 원하시는 소개의 성과를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CL 직무라는 게 일반 회사 SCM이랑 비슷하다고. 일반 회사 SCM이라기보다는 결국 그 물류회사에서 진행되는 계약 물류의 업무를 담당하는 포괄적인 일이고요. 그 안에도 세부 파트가 나뉩니다. 제일 잘 나가는 직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CL 직무.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깨알 같은 CJ 버전 시간 가져봤는데 이제 자소서 전략을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CJ 자소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자소서의 난이도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일단 할 얘기거리가 많으신 분일수록 쉽습니다. 문항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고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셨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반대로 내가 할 얘기거리가 없거나 그냥 CJ그룹의 그 계열사는 one of them, 내가 어느 정도 지원할 회사 중에 한 군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좀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대개 항목의 구성은 계열사마다 상이하지만 주로 앞부분의 자소서는 회사 혹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나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상의 강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이후부터는 특정 계열사의 비즈니스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채용 규모가 가장 많은 제일제당과 그 다음인 대한통운, 이 두 개 계열사의 경우라고 한다면 자소서 문항이 조금은 다른 게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CJ 대한통운의 1번은 물류업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계에 대한 특징과 트렌드를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그런 업체의 경쟁 속에서 왜 내가 대한통운을 고정픽, 내가 나의 1순위로 택한 건지 그러한 로직으로 이야기를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다른 컨설턴트님, 강신호 컨설턴트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지만 CJ 제일제당의 경우라면 1번 문항이 원래 천자였습니다. 근데 이 천자가 500자로 하면서 다 찢어진 상황이거든요. 1번은 회사 지원 동기, 2번은 직무 지원 동기, 4번은 입사 후보. 원래 1번에 있던 게 이게 1, 2, 4번으로 찢어지는 상황인데 예. 그만큼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묻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일제당이 이를테면 최근에 식품 산업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프리미엄 HMR이라든지 아니면은 간편식 시장에서 혹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연화식 시장 이렇게 특정한 음식 트렌드에 맞게 내 이야기거리, 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잘 녹여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같은 필드, 특정 제품군 대비 타사 대비 갖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본인이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 회사가 이런 부분에 프로모션을 하고 이런 부분에 투자와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에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자, 느낌 오시죠?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으셨으면 말입니다. 반면에 관심이 원래 많으셨던 분은 엄청 많은 양을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계열사의 지원 동기부터 각 회사마다의 비즈니스에 대한 질문까지 세세하게 묻는 것이 내가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계열사별로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사별로 상이한 항목들이 있지만 일단은 공통적인 항목이 있잖아요. 지원 동기가 바로 그것인데 그렇죠. 지원 동기 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지원 동기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을 겁니다. 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CJ그룹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해당 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자소서 문항에서도 묻고 있고 답변에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떤 마트에 갔는데 비비고 만두 딤섬을 봤어요. 미국인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역시 글로벌 CJ 내가 너무 좋아 이런 느낌으로 피상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안 하면 된다 얘기입니다. 적어도 본인께서 해당 업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J그룹의 업의 상당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말랑말랑하고 재미난 아이템들의 사업들을 주로 영위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를 이해해야 되고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소비자와 트렌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해당 각 직무마다 담당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맡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맡은 자기 업무를 잘하면 됩니다. 일련의 톱니바퀴들처럼 각자가 맡은 업무만 잘하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소비자 잘 파악하고 트렌디한 제품들 잘 출시하고 잘 판매하고 잘 방송하고 잘 나르고 잘 판매하고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해당 업의 특징에 맞게 구성원으로서 지원하려는 직무에 대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일을 잘해야 됩니다. 업을 이해해야 되고 일을 잘해야 됩니다. 업을 잘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을 잘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짧게 말씀을 드리죠. 당연히 해당 홈페이지를 가시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주로 업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업무 내용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 업무 내용을 내가 잘 소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입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적합한 라이트 피플을 뽑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그게 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이 내용에 맞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힘들고 괴로우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 쓰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평소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회사는 애초에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관심 많은 애를 뽑으려고 했던 거니까 말이죠. 서두가 길었습니다. 구성에 대한 얘기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계열사들 중심으로 1번 문항의 지원 동기, 계열사 지원 동기,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 대개 이제 700자 정도 남으실 텐데요. 회사 지원 동기 한 300자, 그리고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 150자에서 200자, 나머지 한 200자, 합이 700자. 이런 글의 구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갑자기 우연히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우연히, 막 한눈에 반하는 느낌. 너무 좋아. 이런 느낌만은 배제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나봤더니 좋았다. 이런 1차원적인 접근만은 적지 마시고요. 본인이 이 직무의 담당자의 채용 설명의 내용을 보고 감화받으신, 영감 받으신 얘기를 적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뽑는 입장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게 좀 구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지원 동기만큼이나 또 창의성이 개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항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만의 뭔가 어떤 거를 좀 녹여도 좀 그럼요. 위험성이 있겠지만 그렇죠. 괜찮을까요? 이를테면 뭐 이런 겁니다. 뭐 현직 외부 교육 과정을 갔는데 내가 지금 지원하는 그 회사의 그 직무 담당자랑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소제목부터 뭐 교육시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이런 게 소제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뭐 특정 직무 담당자와의 대화가 나에게 어떤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면 말이죠. 예. 이렇게 뭔가 나의 상황에 맞게 입각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혹은 본인께서 뭐 전통적으로 많은 인문 상경계 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이 경영학 수업 때 회사 기업 분석을 했는데 어머 너네 회사가 이런 아이템을 하네 뭐 이러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칭찬 좀 해주면서. 그렇죠. 예. 그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시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가 이어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강신호 컨설턴트님께서 김 판매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에이 나는 김 판매한 적이 없는데 혹은 에이 저 김 판매한 거 가지고 어떻게 붙어? 라고 삐딱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김 판매한 경험 가지고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경쟁사, 오뚜기나 대상 이런 데서 인턴 경험을 적었다고 해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소재 자체를 뭘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소재가 내 지원의 계기임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는 플로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요. 그 소재 자체를 일일이 열거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그 월요일날 방송 저희가 영상 또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김을 어떻게 팔았네, 그 김이 뭐 양반 김이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반이었구나. 예. 이거를 어떻게 계획하에 진행했고 팔았고 이런 일련의 플로우가 있는 겁니다. 영업 직무에 맞게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턴을 했더라도 내가 관련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의 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 근무 경력을 일일이 열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때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러한 면의 가능성을 봤다. 확신이 들었다. 네. 내가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확인하시는 그런 문구가 나와주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공통 항목인 지원 동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각 계열사별로 상이한 항목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지점들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네. 계열사별 어떤 지원 전략이라든지 네네. 자소서 네. 전략은 네. 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의 취지를 알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2분 안에 모든 걸 끝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PD님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 어려움을 묻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인간관계상의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입사 후에 업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입사원 이교욱입니다. 혹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 돼, 끊어. 이런 어려움도 해당이 된다 예, 이겁니다. 어렵네요. 뭔가 관계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어려움 등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든지 갑자기 촉박하게 뭔가를 진행했던 것도 어려움일 수 있으니까 어떤 학부 시절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어려움을 묻는 항목의 일부 계열사들의 항목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CGV 멀티플렉스 매니저 직무에서 이러한 항목이 있네요. 본인이 생각하는 트렌드를 해시태그 3개로 정의하고 해시태그를 선정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땡땡스타그램이나 페북을 잘 보면 해시태그를 주로 어떤 걸 넣습니까? 사랑, 열정 이런 걸 해시태그로 넣지는 않습니다. 주로 특정한 지역명이라든지 그죠. 특정한 나만의 아이템과 키워드를 넣는 게 일반적이죠.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를 정말 우리가 보통 대명사로 쓰고 있는 트렌드를 키워드로 넣기보다는 특정한 지역명을 말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 특정한 제품명을 말해도 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된 해시태그를 활용하셔서 본인의 일반화된 트렌드에 대한 생각까지 녹여내시는 소제목의 선택의 센스도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자소서 항목들이 다양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서 하게 돼요. 아쉽긴 합니다. 이게 뭐 인터넷 강의도 아니고 이게 사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해당 회사의 자소서 문항의 특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직무에 맞게 좀 맞춤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직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지원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이 영상을 혹시 마감날 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마감날 아침이나 점심 때 보고 계시다면 쿨하게 지원 동기 위주로 빠르게 작성하시는 걸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을 일단 알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말이죠. 네. 저희가 사실은 계열사별로 짚어볼 항목들이 더 준비된 내용이 있었는데 PD님 더 짚어볼 시간은 없을까요? 네, 딱 TVN만 TVN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알겠습니다. ENM, TVN 그래요? 예능 제작 PD 이 부분까지만. 그렇군요. 네네. 일단 TVN 하나라도 예능 더 제작 알려드리기 PD, 위해서요. 예. 네. 이 예능 제작 PD 문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정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이 항목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과거의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시즌 2를 제작해야 된다는 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뭐 신동엽의 러브 스위치, 강용석의 고소한 식구. 예, 물론 좋은 프로인데 지금 제작이 끝난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프로의 시즌 2를 만들겠다? 이거는 애청자의 모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악마의 편집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제작 입장 그리고 회사 입장에선 이 악마의 편집이야말로 시청률 확보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좋은 어떤 편집의 기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너무 공익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본인이 예능 제작 PD가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 지금 빠르게 잘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한 가지 항목을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진행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제 일주일도 서류 전형 마감 기한이 남지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 두 가지는요. 하나는 CJ가 문화를 만든다. 요 말을 보시고 내가 정말 문화를 만드는 이 회사가 좋아서 지원을 했다라는 것 그 회사는 싫어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 문화를 만들기까지 구성원들이 밑바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해당 직무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 미래의 구성원이 될 뿐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미래에 노력할 거를 감안하신 문구가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손경식 회장님의 신년사도 한번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초격차 역량으로 좋은 성과를 내어서 GCP 2020, WBC 2030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J그룹 인사 담당자 출신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에서는 CJ그룹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조언 참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인권 살롱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무심코 귀찮아서 오늘 버린 쓰레기 내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떡해. 파견지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일부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수고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남,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딜 구직자들의 스스로의 권리를 자기 자신이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인권 살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의 구직자 수 아마 상당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 많은 구직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잘 찾아가고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네, 몰라서 넘어가고 고용되는 입장이라서 의리라서 넘어갔던 수많은 억울한 상황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사회 신입생이 될 여러분의 인권을 위해 준비된 코너 인권 살롱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트러스트원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이 부산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추석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그 갔다가 처가댁은 또 대구고 오는 길에 또 대전에 가기가 있어가지고 네, 부산, 대구, 대전 다 갔다 왔습니다. 경부선 나중에 네, 또 막혀가지고. 네. 화나 보이시는데 오늘. 아, 네. 일정이 참 많으신데 네네. 항상 저희 투데이 잡스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네. 항상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참 바쁘다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오늘도 인권 살롱에서 또 이제 우리 구직자들을 위한 많은 이야기 네. 해주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취업도 취업이지만 지금 고용의 인권들이 많이 향상되면서 아무래도 네. 전달드릴 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나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이용하시는 서비스일 거예요. 뭐 땡땡의 민족 또는 요기요 하시면 아시겠죠. 그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라든지 여러분들에서 폭풍우가 쏟아지는 날 또는 네. 정말 폭염이 쏟아지거나 태풍의 재난 문자가 오는 날에도 여전히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리는 라이더분들 또는 택배 기사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분들께서는 지금 근로자로 그러니까 이제 4대 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바로 디지털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디지털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네. 게 잘 뭐 의미가 들어오진 않거든요. 어떤 네. 의미입니까? 그 디지털하고 특수고용하고 나눠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 보통 요즘에는 어디 나가는 것보다 바로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음식도 오게 되고 또는 뭐 가사 도우미도 오기도 하고 펫시터가 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서비스 뭐 집안 청소 같은 것도 요즘에 타 플랫폼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들이 다 버튼 한 번에 오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런 환경이 이제 디지털 또는 플랫폼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대신에 누군가는 그 노동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그걸 가져다 줘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로부터 소외받는 분들이 바로 이 특수고용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은 다른 이름으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준근로자, 유사근로자라고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계약된 사용자에게 종수분 되어 있으나 아무래도 그 오토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트럭 같은 것들을 본인의 소유로 본인들의 운용 시간에 한해서 본인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부정되는 사안이 상당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일은 하지만 노동은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동 조건만 놓고 보자면 프리랜서와도 언뜻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지금 놓인 네. 건가요? 그래서 개인의 개인기를 네. 활용하는 분들이 이 특수고용 근로자라고 볼 수 개인의 있어요. 능력을. 네, 보통 이제 학습지 교사도 물론 이제 학습지 회사에서 주어진 교재를 활용하지만 개인의 티칭 스킬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네. 그 시간대도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나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어쨌든 회사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개인의 이제 시간과 능력을 활용하는 차원이 사실 되게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리되지 않은 위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근로자 우리나라로 보자면 이제 산재 또 OECD 중에 나라 1위고요. 그리고 집배원 사망률도 안타깝지만 170여 명의 분들이 사망하였습니다. 과로로 인해서요. 그리고 반도체 종사자들 또한 암 발생 또는 이런 것을 통해 사망을 한 것처럼 정말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을 다 혜택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고용 환경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조차도 해당이 안 되면 노동은 노동대로 하고 또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도 본인이 다 내고 4대 보험도 본인들이 다 가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법적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로서 받아야 될 권리들, 퇴직금 또는 보험 또는 여러 가지 최저임금, 야간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배제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이 네. 가다가 사고가 나시게 되면 네.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플랫폼 노동의 폐해라고 하는데요. 플랫폼 회사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죠. 정말 대기업군으로 성장을 했고 예. 요즘에는 이제 정말 가고 싶은 직장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정말 매출액과 연봉 수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실행을 담당하는 노동자분들은 근로자로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보험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법적인 거에 노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네. 지금 위법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밖에 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나요? 네, 그 일단은 지금 이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난 5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55만 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55만 명. 수치라고 합니다. 예. 전체 취업자 중에 2% 정도의 수준이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드리면 우버 기사,
배달 앱 라이더 또는 네. 앱을 통한 가사 노동이나 펫시터 또는 웹툰, 웹소설을 통해 플랫폼에 이제 그 작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휴일이라든지 퇴직금 또는 주말에 일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지금 그런 길에서 배달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험료가 아무래도. 예. 엄청나게 이제 폭탄 보험료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종합 보험료가 네. 보통의 이제 그 라이더 분들 이제 배달이 아닌 일반적인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한 이제 이륜 자동차의 경우에는 네. 한 5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1년에. 네. 일반 분들이 타시는 거. 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배달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1년에 보험료가 8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엄청 높아져요. 뛰네요. 근데 이거를 누가 부담하냐? 회사에서 전혀 부담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 라이더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한 건의 배송료가 한 건의 배달비가 3,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00원. 네, 그러니까 사실은 1년 내내 정말 그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우가 치는 순간에도 또는 폭염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휴일에 쉬는 순간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좀 네. 제도적으로 개선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보험료만이라도 좀 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같이 해주면 좋을 텐데 좀 네.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히 정부에서 이런 예. 것들을 근로자로 인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야지 이제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또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그럼요. 수가 있기 예.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정말 이제까지 큰 이슈였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택배 기사 또는 학습지 교사 이런 것들은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 같이 묶여서 아직까지 좀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하자면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비용이 과다하니까 정부에서는 8,9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보험료들을 조금 보조해주겠다. 다만 플랫폼 회사 또는 네. 그 이제 라이더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교육을 제공을 하고 또 보험을 즉각적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계약서를 적법하게 이제 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정부가 재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해외에서 좀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보완이 된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지금 플랫폼 노동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훨씬 더 문제죠. 왜냐하면 익히 들어서 아시다시피 우버도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리프트라는 곳도 지금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에서도 지금 판결이 갈립니다. 미국은 특히나 이제 주별로 그렇죠. 노동법을 따로 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 그런데요. 잠깐만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달에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서 우버 운전자도 역시 노동자다. 그분들도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법적인 근로자로서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챙겨야 된다라고 했지만 2019년 4월에 미국 노동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독립 계약자이기 때문에 보험의 가입이라든지 근로자로서 가져야 될 혜택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유권 해석을 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번 달 10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우버 운전자를 근로자로 전환을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좋은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한 투자은행에 따르면 사실 이게 이제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버로 따지면 이게 전부 다 근로자로 바뀔 경우에는 네. 한 6천억 정도의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요. 리프트 같은 경우는 3,4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장의 불평등 그리고 이제 분명히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됐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버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나 보죠? 네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법원 사례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미국 말고 좀 다른 나라 얘기는 없을까요? 네, 이거 말고도 지금 뭐 공유 경제라는 것은 우리나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지금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이탈리아의 볼로니아 지역에서는 네. 플랫폼 노동에 대한 4-5가지 사회적 합의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덴마크, 복지의 이제 국가 덴마크도 보면 덴마크는 이 가사 서비스의 한 회사가 아예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노동조합이
이제 그 단결권을 가지고 우리 근로자의 향상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단결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달 라이더 분들의 단결을 하는 노동조합의 형태는 전혀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왔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지원에 있어서 모든 라이더분들이 이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라이더분들이 한여름에 그 저기 헬멧 안에 온도를 계산해봤어요. 네네. 측정을 해보니까 45도 정도가 되더라고요. 음. 엄청나게 뜨거운 뜨겁네요. 걸 네. 다 이제 겪고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운전에도 여파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사고의 확률 그리고 얼마나 급하겠어요. 지금 보험료만 1년에 8,900만 원을 내야 되면 네, 한 건당 3,000원으로는 정말 많이 일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64만 원을 그 오토바이의 렌트료라든지 보험료를 계속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64만 원. 네, 고정 비용이 64만 원. 이제 사실 최저임금의 근로자는 고정적으로 받는 게 200만 원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그에 비하면 상당하게 열악하다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보통 이제 20살 초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 확률이 높다는 판단하에 한 1,000만 원 이상으로 뛰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용 오토바이에 비해서 이제 20배가 높기 때문에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중지를 가닥을 좀 잡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근로자로 제가 인정을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개 작업 노동자들도 상당하게 열악합니다. 5개 작업은 그 위치가 되게 높게 있고 잘못하면 정말 사회에 큰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5개 작업 근로자가 만약에 사용자에게 내가 지금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네. 충분한 물과 휴식, 그늘을 법적으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오토바이를 하는 라이더분들은 이걸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법적으로는 또는 정부의 입장으로는 현재 이 부분까지는 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사업이 생기기 전에는 뭐 짜장면집이면 짜장면집, 치킨집이면 치킨집 직접 배달원들을 고용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보험도 들어주시고 하셨을 네. 텐데, 근데 가격이 싸진 건 아니거든요. 플랫폼 사업이 그쵸.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재원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분 들어줬던 그렇죠. 보험료나 이런 그래서 거. 아까 전에 플랫폼 사업들이 지금 다 대기업화가 되어 있다는 게 그 이제 수익이 플랫폼에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해외 사례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배달의 문화가 사실 십수년 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었죠. 그래서 이미 배달의 대행 업체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업체에서 그 배달 라이더들을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플랫폼 업체에서 배달 대행 회사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그 회사들이 라이더들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 회사들은 대부분 소기업의 규모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플랫폼도 나몰라라 하고 있고 위탁 업체들 또한 그 상황상 어렵다 보니까 챙겨주지 못하는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진원 노무사님의 솔루션을 네. 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노동법의 취지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이지 않기 때문에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법의 해석을 너무 좁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플랫폼 IT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노동 대신에 누군가는 노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노동법은 노동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노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참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노동법의 취지가 노동자의 개념을 바꾸어서라도 빨리 이 플랫폼 또는 IT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재해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자성을 단순히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서 넘어서서 일단은 누군가의 종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업무상 지위를 덜 받더라도 그 위험을 충분히 안고 노동을 혜택을 제공을 한다면 노동자로 봐야 된다라는 노동자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원쌤에 대한 제시 내용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진원쌤의 촌철살인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아까 전에 제가 55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당히
황당하게 급작스럽게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뭐 100만 명, 200만 명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충분히 공유 경제는 그 이제 비전이 있고 더 기술이 커질 계속 거고, 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법적인 보조를 해줘야 우리 이제 소외계층들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까지 인권 살롱에서는 비정규직의 보호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조차도 해당이 안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도 해당이 안 되는 이 플랫폼 노동자분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출전사리는 그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송 노무사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할 거리를 또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아직은 계시는데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트러스트원의 송진원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2부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어머머 대박. 채용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용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용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아침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심코 귀찮아서 오늘 버린 쓰레기 내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확인지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일부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고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것만 잘 부탁해. 그리고 저 괜찮아 이 사람아. 하지마. 왜 저래?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되지. 받겠습니다. 어.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굿모닝 요양원에서 시설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약 월 190만 원,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좋은상자에서 영업부 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초대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최대 2,76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한국열처리에서 가공 프로그래머를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고요. 급여는 연 3,800만 원 이상,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본사 취재기자직, 영문 기자직, 지방 취재기자직과 사진 기자직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연령 모두 무관하고요. 연합뉴스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9월 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농업과 공업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곳이죠. 충북 지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음성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최원호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성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최원호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보내셨을 것 같고 추석 끝나고 나니까 일교차가 엄청 막 커지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세요? 네, 요즘 날이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맞아요. 제가 저녁 때 퇴근하고 운동을 하니까 운동하기에는 좀 적당한 날씨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운동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맞아요. 계신 것 같아요. 맞죠? 네네. 네, 다행입니다. 자, 우리 주무관님처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주무관님 준비하신 소식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대한바이오링크입니다. 저희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소재한 국내 최초 실험 동물 생산업체로 바이오 생명과학에 필요한 모든 실험 동물과 기자재를 생산하고 이와 관련된 장비 및 설비를 시공하는 바이오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생명과학 관련한 연구 및 실험에 필요한 실험 동물을 사육하고 관리하며 출고를 담당할 실험 동물 사육사 1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하고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로 주간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차량 유지비, 자녀 학자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9월 30일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구입자분들께서는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성의 첫 소식으로 실험동물 사육사 한 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유림입니다. 음성군 삼성면에 소재한 다이어리, 노트북, 링바인더, 포토앨범, 상장 등의 디자인 커버지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현재 디자인 커버지에 사용될 PVC 코티드 페이퍼하고 시트 생산을 담당할 생산직 사원 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하고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시급 8,350원이고요.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구직 신청 후 이력서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면접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생산직 사원 2분을 모시는 공고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공고는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원플러스원입니다. 음성군 맹동면에 소재한 육가공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고요. 현재 식품회사 경영 총괄팀 사무직원으로 영업 지원, 수발주 업무, 주문 및 납기 관리, 출고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할 수주팀 사원 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까지이고요. 경력은 2년 이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로 주간 근무로 주중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요. 주말은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격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이고요.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사내 동호회 활동,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음성의 마지막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충북 지역으로 다녀와 봤고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 수원입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일교차가 너무 커서요. 건강은 좀 잘 챙기고 계신지요? 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좀 있어서요. 네. 외출할 때는 얇은 외투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물 이런 거 자주 드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듭니다. 오늘 네네.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신우 프론티어입니다. 휠체어 리프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기술 영업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영업 및 영업 업무 지원으로 학력은 고졸 이상, 영업 경력이 없으셔도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급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알아봤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KMT 케미칼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생산팀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플라스틱 사출품 검사 및 사상, 포장하는 것으로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50만 원이고 면접 시 급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 만나봤고요. 마지막 소식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예,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강 프로그램으로 9월 23일 월요일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의 특강이,
그리고 9월 24일 화요일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와 함께하는 창업금융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는 구직기술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직장 상담 성취 프로그램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프로그램 진행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신 분은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여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조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음성과 수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홍수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취업 준비에 바쁜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뉴스를 하나하나 챙기기엔 좀 촉박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각종 취업 소식들 발빠르게 알아보고 전달드리는 코너, 직방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3부의 마스코트죠.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절기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좀 방법이 있다라는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잘 때 좀 두꺼운 극세사로 된 잠옷을 입고 자는 게 벌써부터요? 저만의 건강 비법. 대단한데요? 언제부터 입었어요? 저는 네. 8월부터 입었어요. 8월부터요? 여름인데 땀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다가? 에어컨도 켜고 하니까 뭔가 저는 이제 체온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무감에 일찌감치 이제 그 수면 잠옷을 이게 무슨 꺼내서 상황이죠? 입었는데 에어컨을 켜고 극세사 잠옷? 이불? 그러니까요. 이불인가요? 잠옷인가요? 둘 다요. 아, 둘 다예요? 네, 둘 다요. 제가 두꺼운 이불을 좋아해서.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요. 약간 좀 오, 몸을 이렇게 그러시고요? 눌러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름에도 약간 무거운 이불 덮고 자거든요. 저도 사실 무거운 이불을 덮긴 하죠. 다 똑같네요. 근데 극세사는 아니었는데 극세사 이불의 잠옷은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날씨 요정인 우리 지수 씨가 한 이야기니까 최대한 참고를 좀 해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고요. 네, 직방 뉴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서류 전형 마감일 접수가 추석 연휴 기간과 겹치면서 우리 취준생들은 연휴 기간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하반기 삼성그룹의 3급 대졸 신입사원 서류 접수가 지난 16일 오후 5시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이어서 SK와 KT, 포스코와 LG전자 등도 줄을 이어서 마감을 했고요. 롯데와 CJ는 각각 23일과 24일에 신입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고 합니다. 하반기 10대 그룹 채용 1막이 좀 마감이 된 느낌이에요. 삼성이 20개 회사에서 신입사원 모집했지 않습니까? 서류 전형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전자 계열사 5곳을 필두로 지난 5일에는 삼성생명 등의 금융 계열사 5곳, 그리고 6일에는 나머지 계열사가 서류 전형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뉴스에도 알려드렸듯이 전자와 SDS는 아카데미 모집도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학점 및 전공은 불문이나 일부 계열사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오픽 또는 토익 스피킹 등 영어 회화 성적을 필수로 요구가 됐고요. 지원 자격은 토익 스피킹 기준 레벨 4에서 최대 7까지 지원 부문별 상위했다고 합니다. 삼성 이외에 좀 다른 기업들은 서류 전형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나요? 네, 이외에도 SK와 KT 그리고 포스코 그룹과 LG전자를 비롯해서 LG U+, LG 하우시스 그리고 LG 이노텍 등 LG 주요 계열사가 진행을 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에는 현대 글로비스를 끝으로 GS 리테일의 서류 전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아무래도 10곳의 대기업 중에서 7곳의 마감일이 동일했다는 점입니다. 이들 하반기 10대 그룹의 평균 서류 접수 기간은 15.9일로 집계가 됐고요. 짧은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면접 반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의 12.4%가 올 추석 연휴가 원서 접수 기간과 겹치면서 구직 환경에 제약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날에 마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때 했으면 7곳이 마감일이 겹치면 그쵸. 너무 정신없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했었어야 됐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인적성 다가오지 않습니까? 일정 나왔나요? 네, 가장 먼저 인적성 시험이 이루어지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인데요. 10월 5일 토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바로 다음 날인 6일 일요일에는 포스코가 인적성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특히 12일 토요일에는 LG와 KT, GS 등의 대기업 3곳의 시험 일정이 겹치면서 이른바 대기업 A매치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3일에는 SK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예정이 되어 있고 19일 월요일에는 CJ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삼성의 경우에는 20일 일요일에 국내외 7개 도시에서 동시에 치러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일 토요일에는 롯데 인적성이 예정되어 있고 이어서 26일과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GS샵이 대기업 중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인적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서류 전형이 끝나고 인적성 때문에 많은 취준생분들 바쁘실 맞습니다. 텐데 저희 투데이 잡스가 그 순간순간 또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저희 투데이 잡스 찾아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살펴봤고요. 두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구직자들의 각종 취업 정보들을 담은 투데이 잡스는 한국 직업방송 있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직업방송이 구직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각종 홍보와 활동을 묵묵하게 해낸 대학생 서포터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드림 스피커즈란데요. 항상 최고의 결과물로서 직방을 빛내던 드림 스피커즈, 이번에도 함께 뜻을 이룰 4기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드림 스피커즈라는 걸 저는 직접 겪진 못했지만 소문은 좀 들었는데 이전 정말요? 프로그램에서는 좀 같이 방송도 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4기 또한 SNS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업로드,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 및 로드쇼 기획 및 운영을 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지난 스피커즈 친구들이 말하기로 방송과 취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라면 이만한 대외 활동이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몇 년 전에 대학생 때로 돌아가서 목이 메네요. 언론사를 꿈꾸는데 이런 대외 활동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할 것 같아요. 일단 방송도 할 수 있고 또 그냥 단순히 취업에 맞아요. 관심이 있어도 한국 직업방송, 투데이 잡스를 포함한 많은 방송들이 이렇게 취업에 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비법들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꼭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집 대상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네, 드림 스피커즈 4기 모집 대상은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및 SNS 활동이 활발하고 취업과 진로,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조건이 그렇게 많이 까다롭진 않네요. 많은 분들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혜택도 좀 많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드림 스피커즈를 활동하면서 개인 활동비가 매월 지급이 돼서 대외 활동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현저히 적어줬다고 하고요. 우승팀에 선정될 시에는 총 100만 원의 시상금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활동이 종료되면 이 활동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수료증까지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와, 100만 원이면 절대 적은 돈이 그쵸.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 지원 방법 너무나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우선 한국직업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면에 지금 홈페이지 주소가 함께 나오고 있을 텐데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셔서요. 드림스피커즈 2019 지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언제까지 모집하나요? 좀 많이 남아있나? 네, 모집 기간은 2019년 9월 11일 수요일부터 22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하고요. 몇 명을 모집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번에는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경쟁률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선발이 되나요? 네, 서류 접수는 9월 22일까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바로 면접 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면접 평가는 9월 25일부터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9월 30일에 최종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발대식은 10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뽑힌 드림 스피커즈 4기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 직업방송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한국 직업방송에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대학생일 때를 상상해봐도 정말 매력적인 활동으로 다가올 것 같고 혜택도 있고 또 그쵸. 같이 방송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재밌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네. 자리 이렇게 비워놓을 테니까요. 여기 앉으셔도 되고요. 뭐 여기 맞아요. 앉으셔도 되고요. 아무 데나 앉아서 같이 방송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마감 기한이 9월 22일까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좀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을 하셔서요. 앞서 이제 자료 화면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통판 화면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보이시는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드림스피커즈 2019 @gmail.com 주소로 이메일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9월 22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드림 스피커즈 4기가 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지수 캐스터 오늘 유익한 뉴스 여러 개 전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오랜만에 좀 들을게요. 저희 두 MC분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뒤에서 묵묵하게 노력을 해주고 계셨던 우리 서포터즈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하기도 했고 맞아요. 앞으로 저 역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해야겠다 그리고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뽑히게 되면 저희와 함께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너무 기대되네요. 맞아요.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